자, 이제 또 한 가지 이 탄핵 전국에서 또 그 불쑥 이제 떠오른 게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 발의 하루 만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상정을 했고요. 17일 법사위 1소위 19일 전체회의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통 법안이 한 20일 정도 법사위에서 이제 뭐 숙려 기간 거쳐야 되고 상임위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제 적용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그 생각을 많이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특별법이다. 이재명 회생법이다. 뭐 하여튼 그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그 민주당이 뭘 하고 있든 간에요. 지금 여기 표면에 드러나는 건 전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 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마 맞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진위가 맞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것들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전 지금 이게 대통령 탄핵 전국을 보면서 진짜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진짜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경각심 느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나 지금 대통령의 이런 기본적인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나라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지금 법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 대상이요. 여기에 앉아있는 누가 될 수도 있고 국민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만약에 민주주의 체제가 깨지고 있구나 하는 걸 못 느낀다라고 하면 이건 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전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전화 한 통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요. 제 지역구도 뺏겼던 사람이에요. 여기 공천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뭘 알아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진짜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라고 못 느낀다라고 하면 전 이거 정치권에서 전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수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조기 대선을 운운하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대통령이 돼볼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졌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빠질지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일환에서 명태균 사건도 돌아보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민주당은요. 이런 것들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 분열을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한 거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나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염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도둑이 제발 절이다는 말이 생각난다. 쫄았냐. 명태균 황금폰 안에 무슨 내용이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난리냐.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는 이거 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시간 끌 필요 없다. 까야 된다. 근데 단 이것을 지금 이 전국에서 이용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선 이후에 하면 됩니까?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예. 그리고 이거 까야죠. 깔 게 있으면 까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운운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검 같은 경우는요. 예외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특검 꺼낼 때마다 뭐 왜 꺼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금 언론으로 지금 이슈몰이 해가지고 지금 선거 꽃놀이패로 이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여기 왜 휘말려 갑니까?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번이라도 역할 제대로 했어요. 이런 거 거부권 정확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정말 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에 대한 견제 의도에서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지금 명태균 이 황금폰은 이미 엄청난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직 그 내용이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벌써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명태균 씨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검을 환영한다 라면서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누구 덕에 시장이 됐느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금수만도 못한 자들이다. 내가 지난 대선과 관련하여서 그 자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겠다. 껍질을 벗겨주겠다. 예.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은 환자예요. 네, 얼마나 한 해 정치 환자예요, 정치 환자. 지금 맺혔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의 동기와 관련해서 지금 딱 떨어지지 않는데 예. 명태균은 자기의 황금폰 때문에 지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녹취를 다 뭐 보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회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재명 죽지도 않고 지금 압도적으로 대선 주자 1인데 왜 회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명태균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리고 특검이 가동되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실 이미 다 노출됐어요. 이것 때문에 더 영향받을 거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가동이 돼서 오세훈 명태균 리스크가 만약에 터진다면은 완전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후보 교체론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민의힘 탄압특별법이다, 이재명 회생법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흔들기 법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 지금 여론을 제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이제 명태균 특검 법안으로 이제 압박을 하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마땅히 또 꺼내놓을 만한 추가적인 카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수층은 계속 결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게 인물 면에서 또 지역 면에서 또 유권자의 대상 면에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검 법안이 이제 통과된다면은 김건희 여사도 제소 안 되죠. 또 홍준표, 오세훈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면 이제 MZ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지금 MZ 세대 여론이 민주당에서 좋지 않은데 또 하나 이 지역이 PK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부산, 울산, 경남 여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2017년 대선 때는 부산, 울산 득표율 1위는 문재인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법안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가면 또 한 번 압박이 되죠. 그러니까 탄핵 정국의 여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석도 있을 걸로 봅니다. 자, 댓글에 황금폰 덮으면 안 된다.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국민의힘은 떳떳하면 토달지 말라. 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들 줄줄이 엮이려고 만든 법 아니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가볍게 명태균으로 돌릴 수 있지. 명태균 게이트는 핵폭탄급이 될 거다. 이런 의견. 명태균 국회 나오면 오징어 게임보다 재미질 듯하다. 근데 이제 그 국회에서 기급 현안 질의에 명태균도 부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차찬 속의 태풍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부 보도에 보면 대화가 이미 나오기도 했고요. 이제 산단 관련입니까? 그건 그보다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좀 여론조사를 뭐 공유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그런 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민주당은 급한데 자 이거 보였어요. 명태균 씨와 지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후보는 김문수 장관이랑 한동훈 대표죠. 이 명태균 씨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뭐 오세훈 시장이라고 홍준표 시장이요. 그 말은 즉슨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은 김문수 장관이나 한동훈 대표가 후보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홍준표가 나왔을 때는 어렵다는 거죠. 대선의 정권 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표적을 세우는 것인데 저는 일단은 명태균 특검법 통과도 안 될 겁니다. 이거는 권한대행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만약에 뭐가 나온다 한들 저는 오 시장이나 홍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뭔가를 의지했다? 김종인 씨라든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 정도는 충분히 그러한 정황이 있을 수 있어도 적어도 직접 지자체 광역단체장에 당선이 된 사람들은 전혀 명태균 씨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허공에 헛발질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이거 너무 웃긴 게요. 사실 배종우 위원장님 정도 되면 정치 고수잖아요. 배지만 아직 못 달았다고 이제 한 3, 4선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방송 아니면 이 사람 그냥 정치왕자라는 거 아시잖아. 브로커라는 거. 이 사람이 이때까지 이렇게 설레발 쳐놓고 지금 뭐 하나 나온 게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게. 이 사람 한급폰 다 뒤져봐야 해요. 제가 볼 때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한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얘기했어. 이런 거나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아시면서 어쩔 수 없이 패널이니까 말씀하시겠지만 이거 정치에 제가 볼 때 1, 2년만 경험이 있으면은 이 사람 지금 이거 정치함자고 혼자서 떠들어대는 사람인 거 대다수가 짐작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슈가 된다고 이걸 특검몰이를 해서 지금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럽니까 민주당. 자, 그럼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 황금폰이라는
명칭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본인 정치 스스로 비리와 한 관련된 건데. 누가 아니 했다고 근데 저희가. 저기 이 정치 브로커다 명태균.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거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놀아난 게 김건희,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놀아놨다라고 안 되죠. 선거 때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누구라도 네네. 그냥 확신하면 특검을 해야죠. 자 마무리 왜 계속 특검을 마무리 합니까? 검찰 짓도록 수사를 하고 지금 있는데. 오세훈 시장도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검찰 지금 수사가 자 되고 있는데 저도 말씀 좀 하겠습니다. 예.